안녕하세요. 학원 창업과 성공 몬스터TV 미스터 몬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도 학원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하면서 그러면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는요 라고 하게 되면 결론을 물어보시는 분들 답답해 하실까봐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결론은 이래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원장에 따라 다르다. 뻔한 소리냐고요? 진짜로 뻔한 소리인지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새싹인 제겐 사랑이고 힘입니다. 스탑. 구독, 좋아요. 우선 학원 인수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우선은 시설만 인수하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과 영업권까지 해당되는 포괄적인 양수도를 하냐라는 부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시설만 인수하는 경우일 때는 아마도 이렇겠죠. 어느 학원이 있다가 다른 학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 자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학원이 서서히 힘들다가 저 학원 운영 더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이 아깝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설을 넘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이제 시설만 인수를 하냐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과 영업권이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에 대한 포괄적 양수도가 보통 여기에 해당될 텐데 지금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학원 인수는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것도 창업이냐 확장에 따라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창업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창업 입장에서 우선 1번의 시설 양수도는 필요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100% 시설 양수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설 양수도는 최소한요. 자, 내가 오픈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물론 그 지역이 생뚱맞은 이상한 지역이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시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부분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22년 여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자, 물가가 올라갈 때 지금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최근에 인테리어 한 부분들이 올 초, 그 다음에 작년 말 이랬었는데 그때보다 어느 정도가 됐냐라고 한다면 거의 한 30% 이상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갔어요. 네,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물자 이거 구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 30% 이상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은 인수를 하면서부터 절반 또는 10분의 1 또는 그 이하까지도 사실은 줄일 수 있어요. 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저는 세이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예비비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에서 BEP까지 아까 특히나 시설만 양수도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0에 가깝겠잖아요. 인원수가.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창업에서 BEP까지는 다양한 내외적인 내부든 외부든 이런 환경들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BEP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존버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존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기 예비비를 둬라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본 분명히 필요할 거잖아요. 자, 삐깔나게 어떤 공간감을 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여서 만족해도 되고요. 특히나 깨끗하게만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전히 창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학원 전체를 양수도하는 게 포괄 양수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포괄 양수도까지 하는 게 괜찮냐라는 질문으로 또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 답이 원장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장 역량이 뭐가 필요한데 원장에 따라 다릅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원장 역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운영 능력, 그 다음에 상담 능력, 그 다음에 교사로서에 대한 능력, 이 부분이에요.
운영 능력 아시겠죠? 상담 능력 아시겠죠? 그러면 물론 상담도 운영 능력에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운영 능력하고 상담 능력, 특히나 이 상담은 이제 과목별 상담을 했을 때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라는 부분들 때문에 따로 제가 떼어놨고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에 대한 능력은 교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식당에서 그 부분하고 똑같죠. 내가 레시피를 잘 못해요, 음식을 잘 못해요 라고 하지만 학원을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홀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만들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1인 셰프 식당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홀 겸 그 다음에 주방도 한꺼번에 하는 그런 형태, 그게 학원의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운영만 할 줄 아는 원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해 가면서 운영까지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수업에만 집중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는 부분들로 해서 어쨌거나 수업 능력은 충분한데 다른 능력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 학원에 대한 내 색깔을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장 능력은 운영, 상담, 교사.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필요합니까? 라는 부분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셋 다 가지고 있으면 땡큐 한 거고, 셋 중에 내가 두 개가 우수하냐 한 개가 우수하냐에 따라서 학원에 대한 색깔을 그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하나가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에 더 크게 만약에 성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적정한 자본력이 들어갑니다. 내가 확장시키고자 하는 자본력이 여기에 네 번째 값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원장의 역량은 결국 운영 능력, 그 다음에 상담 능력, 그리고 교사로서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자본 능력, 자본 조달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런 원장 능력도 사실은 또 학원 규모와 색깔에 따라 쓰임새가 좀 달라요. 우선은 교습소 공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교사로서에 대한 능력과 상담 능력 이 두 가지면 돼요. 운영 능력이다라는 게 그렇게 뭐 필요가 있지는 않죠. 자, 물론 예를 들어서 학부가 달라지면 이 고려 요소도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고등과정 베이스에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만 보통 수업하는 예를 들어서 교습소 공부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제 1번이 결국은 교사로서에 대한 능력이죠. 그 이후에 기본적인 상담 능력이 필요해요. 자, 학부가 예를 들어서 학년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상담 능력이 제 1번으로 다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 능력 1번에 2번이 교사 능력,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원장님 본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말씀드렸듯이 원장 능력은 운영, 상담, 교사 능력이 기본이고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대신에 진인 능력의 판단을 통해서 내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꼬리 질문이 붙겠죠. 그러면 교육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단점을 극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단점을 극복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장점을 먼저 어필하는 게 먼저인가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건 교육사업 말고라도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다 통용되는 부분인데 성장까지는 보통 사업에서는 보통 이렇죠. 성장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계속 지속적으로 무조건 성장한다라는 건 없죠. 자, 학원이라 하더라도 적정 규모까지는 성장을 할 거고, 대신에 이게 그 다음번부터는 성숙 단계가 됩니다. 이 성숙 단계가 결국은 얼마만큼 지속되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이 얼마만큼 지속 성장하고 있냐, 이때도 성장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때는 성숙 단계가 얼마만큼 지속되냐라는 게 사업의 어찌 보면 연속성을 결정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성장 단계까지는 사실은 단점보다는 누구예요? 라고 하게 되면 장점이에요. 성장 단계까지는 내 장점을 보고 사실은 그 고객에 해당되는 학부모의 학생이며 이런 고객이 나를 구매를 하죠. 내 교육 사업에 해당되는 내 교육 콘텐츠를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게 성장 단계까지는 그렇게 돼요.
대신에 이제 2차 성장이나 3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장점 말고라도 거기에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게, 그러면 단점 부분들은 N차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성숙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좋은 줄 알았어. 좋은 줄 알았어. 이거 관계하고 똑같잖아요.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좋은 게 또는 예를 들어서 안 보였던 단점이 자꾸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통 헤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장점 때문에 성장하다가 그 장점 말고 단점이 보이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성숙 단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또 길게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부터는 단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교육사업 말고라도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성장까지는 시장에 장점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장점이 무엇인지, 특히나 혼자 하는 교습소라든지 공부방은 무조건 원장님의 장점 파악이 1번입니다. 시스템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장점이에요. 잘생겼든지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문제풀이 능력이 우수하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일 때는 스펙이 아예 좋다든지 등등등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다 원장님의 장점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장점 파악을 해보세요. 그게 성장의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장점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홍보잖아요. 결국 그 홍보, 그 장점 때문에 홍보가 되는 거고 마케팅이 되는 거고 또 유지가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단계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학원 형태를 띠는 경우에 필요한 능력에서는 저는 1번이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 형태를 띠게 될 때, 즉 교습소나 공부방을 좀 넘어서 이제 학원, 다시 말한다면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1번 능력이 운영 능력인데, 물론 여기에서도 학원 형태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는 운영 능력보다는 여전히 아까 그 교사로서에 대한 역할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 또는 원장님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어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더 큰 학원에서는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분명히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운영 능력이 차라리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키워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운영, 교사, 상담 능력 조금씩은 다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창업 입장에서 학원 전체 양수도가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지금 창업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원장 능력이 1번이에요. 다만 순번이 좀 달라지죠. 말씀드렸듯이 1번은 작은 규모이거나 교습소이거나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규모가 그 교습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고, 규모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지금 교직원, 함께하는 교직원 파트너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운영 능력, 상담 능력 이것들마저도 점검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운영 능력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하게 교사 능력만으로 만약에 이걸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기존의 교직원과 부딪히게 되는 그 순간에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리스키한 상황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평균 정도의 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어쨌거나 나는 인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무방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요즘은 새로운 지역에서 시작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개인 브랜드로서에 대한 원장님이 증명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는 지금 0에서 시작하는 입장, 특히나 코로나 시점에서 보게 되면 0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랑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번에 BEP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사업의 지옥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인수금, 권리금이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고 그걸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죠? 라는 질문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인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처음에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증금이 필요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해당되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게 되면 권리금이 필요하죠.
물론 예를 들어서 그 권리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테리어 비용이 좀 빠집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3가지 아니면 4가지가 들어가는 게 인수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다를 테니까 실제 지금 현장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차피 지역마다 뭐 등등등이 다 다를 거니까요. 거기다가 보증금 6개월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본이 돼 지금 포괄 양수도를 했을 때 해당되는 권리 베이스는 이렇게 보통 측정이 돼요. 순수 권리금에 어찌 보면 누가 영향을 주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일 1번은 당연히 매출보다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출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이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크게 봤을 때 학원 같은 경우일 때는 1,000만 원 이상이냐 1,000만 원 이하냐 또 그 단계에서 또 하나 보면 2,000만 원 이상이냐 2,000만 원 이하냐라는 부분들로 한 번 더 나뉘어져요. 그러면 보통 수학학원들 같은 경우일 때는 순이익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순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7배에서 10배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0배에서 보통 뭐 많으면 15배 이 정도까지는 받을 거고요.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순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히들 얘는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횟집 가면은 자연산 하게 되면 시가 이렇게 있듯이 그건 말 그대로 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건 특정한 값이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뭐 통용되는 어찌 보면 규칙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파는 사람이 이 가격에 팔게 살래? 라고 했을 때 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외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1번이 순이익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출렁출렁 거려요. 뭐 때문에요? 매출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5천 정도에 해당되는 매출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이 되는 것과 2,500개 정도에 해당되는 매출 가지고 순이익 1,000만 원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도대체 원장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인지 아닌 학원인지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장이 수업하는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키해요. 왜냐하면 학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장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원장이 결국은 학원이에요. 원장이 학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도 그 학원은 원장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원장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원장만큼에 대한 영양값 이상을 보여주면 땡큐한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원장이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사실은 남아있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 부분에 대한 학원을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원장이 수업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은 인수하게 되는 그 마지막 결정 부분과 권리금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1,000만 원이다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치는데 같이 예를 들어서 원장이 수업하는 학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수익에 제가 만약에 연어 학원을 일반적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곱하기 2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수익 부분을 확 줄여놔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수업하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그 안에 굉장히 또 권리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교습소하고 공부방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교습소하고 공부방은 말 그대로 원장이 100% 수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습소 공부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할 때 조금 위험하다. 어차피 그러면 교습소 공부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봤었을 때 그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저쪽 원장님이 해당되는 영양값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더 많아지니까 인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교습소 공부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무슨 수학학원 같은 경우일 때는 곱하기 7에서 곱하기 무슨 뭐 12, 15 막 이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걸 주고 사실은 인수인계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을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권리금 그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스터 몬스터가 정리 들어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결국은 이거잖아요. 맨땅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맨땅에 헤딩할 건지 아니면 인수할 건지 라는 부분에서 제 결론은 기본적인 원장 능력의 평균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맨땅에 헤딩보다는 인수가 좀 더 수월하다. 사실은 좀 더가 아니고 지금 시기에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변화가 조금 더딘 시기예요. 변화가 더딘다는 얘기를 하고는 막 바꾸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기에서는 인수가 좀 더 수월하다. 자, 대신 원장의 능력을 넘어서는 조직은 없습니다. 자, 그것의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역량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